오늘은 엘리멘터의 섹션과 컬럼의 기능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드릴 텐데요. 기능들과 함께 엘리멘터 에디터에서 제공하는 기본적인 위젯들, 그리고 그 위젯을 활용해서 페이지를 한번 만들어 보는 것까지 한번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대표 인사말이라고 하는 페이지가 있고요. 이 페이지를 엘리멘터를 이용해서 편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페이지 편집을 클릭을 해 주시고요. 이렇게 클릭을 하면 엘리멘터 에디터가 아니라 기본 편집기가 나오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엘리멘터 편집 버튼을 눌러 주시고요. 자, 이전 챕터에서 기본적인 엘리멘터의 메뉴들에 대해서는 설명을 다 드렸고요. 오늘은 실제로 엘리멘터 위젯들, 이 위젯들을 활용해서 페이지를 만들어 보는 것 한번 진행을 해 보겠습니다. 엘리멘터 에디터에서 가장 많이 쓰이는 위젯은 보통 텍스트와 이미지 위젯입니다. 그리고 이제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렇게 왼쪽에 기본이라고 나와 있는 위젯들, 이 위젯들은 페이지를 작업을 하거나 블로그를 만들거나 혹은 글을 쓸 때 가장 많이 쓰이는 위젯들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위젯들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사용법을 확실히 알아두시면 홈페이지 작업이나 아니면 블로그 작업을 할 때 도움이 많이 될 것입니다. 그러면 대표 인사말 페이지에서 위젯의 기본적인 활용 방법에 대해서 한번 확인해 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제목 위젯을 마우스로 클릭해서 드래그 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렇게 추가가 자동으로 되는데요. 왼쪽에 보면 이 위젯을 수정할 수 있는 어떤 옵션 값들이 표시가 되게 됩니다. 먼저 이것은 제목 위젯이기 때문에 텍스트를 수정할 수 있는 제목이라고 하는 값이 표시가 됩니다. 원하는 값으로 넣어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제이테마입니다. 이렇게 저는 제목을 넣어주도록 하겠습니다. 제목 아래쪽에 이제 링크를 넣을 수 있는 링크 필드가 있고요. 여러분들이 클릭해서 어디론가 이동하게 하고 싶을 때 링크 주소를 넣어주시면 되고요. 새 창으로 넣어주고 싶다라고 할 때는 새 창에서 열기 클릭해 주시면 됩니다. 여러분들이 프로그램적으로 어떤 사용자 정의 속성이나 값들을 넣어줘야 될 때는 사용자 정의 속성에서 추가를 해 주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이제 크기라고 나와 있는데요. 기본, 작게, 중간, 크게, 엑스라지, XX라지 이렇게 있는데 우선은 기본으로 놔두고 넘어가시면 되겠습니다. HTML 태그는 현재 H2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안녕하세요 K테마입니다 라고 하는 이 위젯이 HTML로 변환이 될 때 H2라고 하는 태그를 가지고 화면에 표시가 되게 됩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블로그 글을 쓰실 때 제목을 적고 소제목을 적고 본문을 적고 이런 단계로 글을 작성을 하시는데요. 엘리멘터를 이용해서 글을 작성을 하실 때는 이렇게 HTML 태그를 변환을 해 주시면서 각각의 항목에 맞게 그렇게 설정을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제목 같은 경우는 H2나 H3를 사용해 주시면 되고요. 본문으로 이용하실 경우는 P로 변환을 해 주시면 단락으로 인식을 하고 표시를 하게 됩니다. 아래는 이제 정렬이라고 나와 있는데요. 왼쪽으로 정렬할지, 중앙으로 정렬할지, 오른쪽으로 할지 이렇게 버튼을 클릭해서 쉽게 설정을 하실 수가 있고요. 클릭한 버튼을 한 번 더 클릭을 해주시면 아무것도 선택이 안 된 기본 정렬로 표시가 되게 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컨텐츠에 대한 설정은 한번 살펴보았고요. 스타일 탭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스타일 탭에서는 이제 보여지는 부분입니다. 이 텍스트가 어떤 색상으로 표시가 될지, 그림자를 넣을지, 혹은 폰트를 다르게 해줄지 이런 부분들을 자세하게 설정을 해줄 수가 있습니다. 먼저 나오는 것은 텍스트 색상입니다. 이렇게 이제 색상 부분을 클릭해 주시면 색상 선택키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원하는 색상으로 바꿔볼 수가 있고요. 저는 기본적인 테마의 색상과 어울리게 약간 하늘색 계열로 선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선택을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서체라고 하는 게 있는데 클릭해 해보면 이 서체에 관한 상세한 옵션들이 표시가 되게 됩니다. 폰트 패밀리 그리고 크기 지정을 할 수 있고요. 굵게 할지 아니면 그냥 가볍게 할지 이런 식으로 굵기도 따로 지정을 해줄 수가 있고요. 이제 저는 기본으로 해놓도록 하겠습니다. 자, 변형에 관한 옵션들 확인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 스타일,
뭐 기울임이나 이탈릭 이런 부분들 선택하는 것, 그리고 데코레이션, 밑줄이라든지 취소선 뭐 이런 부분들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줄 간격이나 글자 간격, 단어 간격 이런 부분들을 확인을 할 수 있고요. 예를 들어서 이제 글자 간격 같은 경우는 이렇게 늘려주시면 표시되는 픽셀만큼 늘어나고 줄어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필요시에 이렇게 값들을 지정을 하고 사용을 해 주시면 되고요. 나는 그냥 테마의 기본 설정으로 사용하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그냥 이렇게 기본 값으로 돌아가기 클릭을 해 주시면 테마에서 사용되는 설정이 그대로 적용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스트로크 넣어 주실 수가 있고요. 그리고 그림자를 선택해 주시면 텍스트에 그림자도 넣을 수가 있습니다. 혼합 모드는 이제 필요하신 분들이 이용하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고급 탭으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고급 탭은 말 그대로 난이도가 조금 있는 설정이다 보니까 각 단계별로 진행을 하면서 차근차근 설명을 드릴 텐데요. 기본적으로는 여백에 대한 그리고 공간에 대한 설정이라든지 아니면 배경이나 애니메이션에 대한 설정이 포함이 되어 있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위젯의 기본적인 설정 방법에 대해서 조금은 자세하게 살펴보았습니다. 이렇게 탭 하나씩 살펴본 이유는 기본적으로 모든 위젯들이 동일한 구조를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이 텍스트 위젯, 그러니까 제목 위젯에 대한 설정 방법들을 어느 정도 이해를 하시면 이미지 위젯, 동영상 위젯, 그리고 다른 여타 위젯들을 동일한 방법으로 수정하고 편집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잘 숙지를 해 놓으시고 다음 위젯을 적용하실 때는 좀 더 쉽게 적용을 할 수가 있을 겁니다. 이제 이미지 위젯하고 동영상 위젯, 버튼 위젯 같은 기본적인 위젯들을 한번 설정을 해 볼 거고요. 그리고 이 위젯들을 이용해서 어떻게 페이지를 구성하면 되는지 한번 실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미지 위젯입니다. 이미지 위젯을 오른쪽으로 드래그를 해 주시고 이렇게 드래그를 하고 나면 왼쪽에 이미지 선택할 수 있는 옵션들, 그리고 크기, 정렬, 캡션, 링크 이런 옵션들이 보입니다. 자, 우리가 홈페이지를 제작을 할 때 이미지를 입력을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편집은 어느 정도 되어 있는 상태여야 됩니다. 지금 이제 미디어 삽입이라고 하는 창이 뜨게 되는데요. 기존에 있는 이미지를 볼 때는 이렇게 미디어 라이브러리에서 확인을 해서 선택을 하시면 되고요. 기존에 있는 이미지가 아니라 새로 업로드를 하신다 하면 이렇게 파일 업로드로 가서 업로드할 파일을 선택해서 업로드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업로드를 하면 자동으로 선택이 되고요. 이 상태에서 이제 오른쪽 하단에 보시면 삽입이라고 하는 버튼이 있기 때문에 클릭하여서 삽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미지가 바로 표시가 되고요. 이제 아래에 있는 옵션들을 이용해서 이미지를 조금 수정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미지 크기는 현재 1024 이렇게 표시가 되는데요. 그 워드프레스에서 지정한 사이즈대로 변경을 좀 해볼 수가 있습니다. 미디움이라고 하면 조금 더 작게, 그 다음에 이렇게 미디움 라지 이런 식으로 사이즈를 조정해 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이미지 정렬은 이렇게 왼쪽 정렬, 오른쪽 중앙 이렇게 정렬을 해 볼 수가 있습니다. 캡션을 입력할 때 원하는 캡션 텍스트로 입력을 하려면 이렇게 선택을 해서 입력을 해주시면 되고요. 이미지 클릭할 때 사용자 링크를 지정을 해주고 싶다면 이렇게 링크를 선택해서 URL을 입력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컨텐츠 탭에서는 이 정도 옵션이 있고요. 스타일에서는 이미지의 사이즈, 그리고 불투명도, 테두리 같은 추가적인 옵션들을 더 확인할 수 있으니까 이미지를 삽입하는 경우에는 이렇게 스타일 탭까지 꼭 한번 같이 확인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고급 설정이 있습니다. 고급 설정은 이렇게 레이아웃, 모션 효과, 변환, 배경, 고급 탭에서 표시가 되는 이 옵션들은 텍스트하고 완전 동일하죠. 그래서 하나씩 진행을 하면서 설명을 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동영상 위젯입니다. 끌어서 드래그 앤 드랍을 해 놓으면 기본적으로 들어가 있는 링크, 이 링크가 표시가 되고요. 이 링크가 아니고 내가 다른 링크를 원한다 하면은 유튜브 영상의 주소를 복사를 해서 이곳에 입력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버튼입니다. 버튼 같은 경우는 이렇게 입력을 해주시면 텍스트를 입력할 수 있고요. 링크를 입력할 수 있고 정렬 이런 식으로 버튼에서 사용할 수 있는 옵션들이 표시가 됩니다. 보통은 이제 더보기
해서 어떤 링크를 달아준다든지, 그리고 이제 버튼의 앞쪽, 뒤쪽, 여기에 이제 아이콘을 넣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무언가를 다운로드 할 때는 이제 아래쪽으로 화살표가 되어 있는 그런 아이콘이 들어가기도 하고, 페이지 이동이나 아니면 위치 정보를 표시하는 경우는 맵 아이콘이 들어가 있기도 합니다. 버튼에 아이콘을 넣고 싶은 경우는 이렇게 아이콘이라고 하는 옵션에서 제일 마지막에 있는 아이콘 라이브러리라고 하는 곳을 클릭해 보시면 엘레멘터에서 제공하는 아이콘들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우선은 이제 화살표를 하나 넣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오른쪽 화살표 선택을 하나 해 주시고요. 이렇게 보시면 더보기 앞에 표시가 되는데 아이콘 위치를 선택해서 이후 이렇게 선택을 해주시면 더보기 뒤쪽에 아이콘이 표시가 됩니다. 그리고 이제 이 아이콘 간격이란 걸 통해서 텍스트와 아이콘의 간격을 조정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배경 색상이나 텍스트의 색상 등은 이렇게 스타일 탭에서 수정을 해 주시고 저장을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기본적인 위젯들을 입력을 했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페이지에 입력한 위젯들은 오른쪽에 탐색기라고 하는 것, 혹시 이 탐색기가 안 보이시는 분은 왼쪽 하단에 있는 탐색기라고 하는 이 메뉴, 이 메뉴를 클릭을 해주시면 탐색기라고 하는 메뉴가 뜨게 됩니다. 그래서 활성화, 비활성화 이렇게 할 수가 있고요. 탐색기라고 하는 메뉴를 통해서 이 페이지에 어떤 위젯들이 입력되어 있는지, 그리고 표시가 되고 있는지 확인하실 수가 있고요. 이 위젯들의 위치를 이 탐색기를 통해서도 바꿔주실 수가 있습니다. 위젯을 삭제하고 싶을 때도 마찬가지로 이 탐색기에서 오른쪽 버튼을 누르면 삭제라고 하는 메뉴가 있기 때문에 이미지를 삭제하고 싶거나 특정 위젯을 삭제하고 싶을 때는 이 오른쪽 메뉴를 이용해서 탐색기에서 간단하게 실행이 가능합니다. 이제 보시면 복제라든지 복사, 붙이기, 스타일 붙이기 이런 여러 메뉴들이 있는데 하나씩 보시면 이제 메뉴 이름 자체가 어렵지는 않기 때문에 복사를 하는 경우, 복제를 하는 경우 이렇게 하나씩 확인해서 사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완성이 다 되었다면 업데이트를 눌러주시고요. 페이지로 돌아가서 실제 보이는 페이지 어떻게 보이고 있는지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대표 인사말이라고 하는 페이지에 어떤 위젯들을 넣었었는데요. 그 위젯들이 어떻게 표시가 되는가, 이렇게 편집 화면에서와 동일한 순서로 표시가 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위젯을 입력하고 그리고 이제 위치를 변경하는 방법들에 대해서는 한번 확인을 해 봤는데요. 이 방법들을 이용해서 실제로 사용되고 있는 대표 인사말 페이지를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